안성 도기동 산성은 백제에 의해 토성이 축조되고 이후 남하한 고구려에 의해 거점화되었습니다. 고구려 특유의 목책성과 더불어 정착과 지배를 위한 흔적이 다수 출토되었습니다. 입지면에서 중요한 곳이었다는 뜻이지요. 그러나 현대인의 시각에서 안성의 위치는 이런 고구려의 노력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하는 곳입니다. 상당한 내륙이지요. 백제가 웅진으로 거점을 옮기고 이를 공격하기 위한 최단 경로인 평택, 천안, 공주를 통과하지 않고 안성, 진천, 세종 경로를 택했습니다. 도기동 산성, 회중리 유적, 송두리 유적, 남성골 산성으로 고구려의 흔적이 확인되고 있지요. 전자는 공주 위쪽의 차령고개를 제외하면 모두 개활지나 평지지만 후자는 각 지점이 모두 협곡을 통과해야 연결됩니다. 고구려는 왜 굳이 깊은 내륙의 안성에 요충지를 건설했을까요? 평택 앞까지 바다 혹은 기수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공도읍까지 바닷물이 들어왔고 강점기에도 해발이 10m에 불과합니다. 해수면 상승 직후 퇴적이 되지 않은 안성천은 지금보다 훨씬 넓게 바다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신라는 북상을 위한 여러 경로를 탐색하던 중 깊게 들어와 있는 평택만 너머에 거점이 필요했습니다. 육로와 해로를 모두 감시할 수 있고 치소로 사용하기 좋은 곳. 경기 동부의 산줄기가 마지막 힘을 써 안성과 평택에 닿는 고성산. 인근에서 가장 주요한 산체로서 고지가 주는 이점을 이용하려 했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안성 방신리 유적은 자연지형을 이용한 둔덕이 남아 있어서 고대의 토성이었다는 의견과 함께 마한의 왕도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삼국시대 유물만 확인되고 있는 데다 지금은 대부분 개발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반제리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반제 저수지를 중심으로 고분군과 유물산포지가 넓게 자리하는데 삼국시대 것입니다. 그리고 지성묘들과 함께 청동기 유물, 즉 무문토기들이 나오고 있지요. 이곳이 오래된 새거지라는 의미가 됩니다. 남쪽의 평택, 용의동 유적과 안성 만정리 유적은 시간대가 더 넓습니다. 구석기부터 신석기, 청동기 원삼국 시대를 거쳐 삼국, 고려, 조선 시대, 즉 모든 시대를 끊어짐 없이 보여주는 유물 유적이 나타납니다. 고성산과 백운산 아래로 광대한 구릉지에 이 땅의 역사가 진행되는 모든 시간 동안 우리 선조들, 사람이 살았습니다. 세거지의 3대 요소, 유물산포지와 고분군은 구릉지를 모두 아우를 정도로 광범위합니다. 물론 성곽도 있었습니다. 모 대형 쇼핑몰 자리에 있던 백제의 안성 진사리 산성, 모 대학교 수련원 자리에 있는 신라의 안성 만정리 토성 등과 같은 평지성곽. 다녀온 분들은 누구나 엄청난 공력이 들어간 성곽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무양산성이 그것입니다. 무양산성, 무양성, 무한성, 물란성, 백운산 고성, 산꼭대기를 두른 내성과 북동쪽 포곡식으로 내려온 외성의 이중구조이며 마치 화산 같은 모습으로 성 내부가 완벽하게 차단되는 천혜의 입지입니다. 성 내부를 가득 메우는 와편으로 미루어 과거에는 수많은 건물들이 가득했을 것이며 성내의 운수함 시골 조사로 많은 양의 신라 와편 토기가 나와 적성현의 치소였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삼국사기 잡지지리 신라 백성군 기사에 보면 적성현은 본래 고구려의 사복홀이라는 기록이 있지요. 고려 때는 양성현이라 불렀다는 기록입니다. 현재의 양성면입니다. 성의 둘레는 내성 680m, 외성 400m로 조사되어 있으나 과거 항공사진을 참조하면 외성의 크기가 더 큽니다. 내성은 대부분 뚜렷하게 남아있고 과거 성문자리도 확인할 수 있으며 성벽 뒤로 방어군의 기동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토석콘축으로 축조된 것으로 보이고 남쪽 봉우리와 북쪽 봉우리 두 곳을 두르고 있습니다. 두 곳 모두 인위적으로 깎은 모습이니 건물지나 장대지로 사용되었으리라 보입니다. 초축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오래된 성곽이다 보니 여러 서적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동국의 지지 양성현 고적에는 무한성이라 하며 다음과 같이 써 있습니다. 현의 남쪽 12리에 있다. 세속에는 삼국시대의 옛 성이라 전한다. 돌로 축조하였는데 둘레가 1350자이고 성 안에는 못이 하나 있다. 지금은 모두 무너져 버렸다.
신증 동국여지 승남에도 같은 내용이 있고 대동지지에는 좀 색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무양성을 백운산 고성이라 부른다는 것이고 소사천 남북으로 4개의 고루가 있다는 기록이 있지요. 소사천은 현재 평택 소사동을 흐르던 안성천의 지류로서 현재는 선형 개량으로 옛모습이 아예 없으나 송두천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인근의 으뜸성이 무양성이었던 것이고 위에 언급한 진사리산성, 만정리 토성 이외에도 성들이 더 있었다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옛 지도나 항공사진을 보면 심상치 않은 지형들이 눈에 띄니 과거 이곳의 번영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습니다. 무양성은 조선왕조실록에도 나옵니다. 그것도 꽤 구체적인 상황이 언급되는데 무려 임진왜란 시기 유성룡이 산성 수축에 대해 고하는 내용입니다. 선조 28년 8월 23일 산성 수축에 대해 신하들과 논의하다라는 기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산성은 대다수가 산 중턱에 쌓아 적들이 굽어보고 그 허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처부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외놈들은 반드시 산꼭대기를 가려 험한 곳에 운거하여 요해지를 지킵니다. 우리나라의 산성 중에 안성의 무한성, 죽산의 취봉 같은 곳은 형세가 매우 웅장하여 참으로 이른바 한 장정이 관문을 지키면 10,000명의 군사도 뚫고 들어올 수 없다는 험고한 곳이라고 할 만하니 일찍이 서둘러 수축하여 관방의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유성룡은 경기 남부에서 한양으로 올라가는 요충지인 축주산성과 무양성을 언급하며 과거 교통로에 대한 단서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삼국시대 번영한 안성, 평택의 새거지를 지키는 무양산성은 어쩌면 삼국의 들고남을 알려줄 단서를 안고 운수함을 품은 채 발굴의 손길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삼국시대 접경의 주요 성곽마다 붙어있는 온우의 설화가 무양성에도 남아있습니다. 목숨 걸고 내기를 하지요. 누나는 성을 쌓고 남동생이 서울에 다녀옵니다. 남동생이 늦을 것 같자 어머니는 시간을 끌고 결국 누나는 성을 다 못 쌓고 목숨을 끊지요. 여기서 누나의 이름은 무란, 무양성의 다른 이름인 문난성에서 유래한 듯하고 성의 이름이 유사한 발음의 여러 이름인 것을 보면 우리말 발음대로 불렀던 삼국시대 초축과 가깝지 않을까요? 과거 지방 유력자들의 자녀들을 중앙에서 교육하고 백제화, 신라화 되었다 판단하면 다시 고향으로 보내 불온 세력을 축출했던 것이 설화로 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만 발굴 이전에는 근처도 못 갈 만한 이야기입니다. 성 내부의 운수함은 18세기 과부가 된 장반야명이 닦은 것입니다. 시작부터 스님이 아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19세기 말에는 흥선대원군의 후원으로 중창이 있었지요. 직접 현판도 써주었습니다.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다 퇴락한 산속 암자에 굳이 후원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는데 운수함의 암도 이 암 대신 이 암을 씁니다. 사찰과 암자보다 더 외진 곳이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여긴 외진 곳이 아니지요. 막대한 후원과 애정을 보내며 친필 현판까지 내렸습니다. 흥선대원군이 1870년 시주를 했으니 고종 7년입니다. 친정의 정점에 달해 막강한 권력을 자랑하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근 1년간 머물렀다고 전해지지요. 1873년에는 왕과 왕비의 만수무강을 기원하기 위해 아미타 회상도를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이 하응의 눈에 운수함은 왕실 원찰 중 하나로서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곳이 마한의 왕도였다는 구전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 사람들도 인근의 많은 성곽들로 이곳이 고대의 새거지였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로소 현판에 석파라는 이 하응의 호가 눈에 들어옵니다. 잘 쓴 글씨입니다.